요즘 가정에서 홈 비디오 찍으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아이들 자라나는 과정부터 해서 주말이면 또 왜 그렇게 가족 행사가 많은지요. 이런 소소한 일상을 찍기 참 바쁜데요. 오늘 나오는 이분도요, 이렇게 취미로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하시다가 아예 전문가로 나선 분입니다. 어떤 분인지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영상 제작하는 차경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앳되시고 정말 소녀 같은 모습이 아직도 가득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전문적으로 동영상 제작에 참여하셨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좀 먼저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저는 그 강남구 시니어 플라자라는 복지관이에요. 네. 거기서 영상, 신문, 방송 이 동아리를 합쳐서 해피미디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거든요. 네. 저는 영상팀이에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일단은 시니어들 스마트폰 사용할 줄 모르니까 스마트폰 사용법을 1회에서 8회까지 만들었습니다. 아, 영상으로. 네. 그리고 또 세금 강좌가 있으면은 그걸 촬영 녹화해서 또 편집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요. 아, 그러니까 교육이 어떻게 되는지 교육 내용을 비디오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복지관 필요한 홍보 영상도 만들고 하는데 네. 또 저는 KTV 정책방송이요. 예, 알죠. 예. 거기 시니어 기자로 그 뉴스 리포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야, 그거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고 계시네요. 아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직접 만든 영상들이 실제로 방송까지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야, 그러면은 이게 확실히 이제 취미를 아예 벗어나서 일자리가 된 건데, 이 일자리는 결국 어떻게 좀 찾으신 건지부터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네. 그 동영상을 하면서 좌우명이 있어요. 네. 천천히 홀로 자유롭게. 그래서 저는 정말 좀 작품에 욕심이 있었죠. 예. 영상을 일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그 시니어 플라자라는 복지관을 드나들면서 네. 이제 그런 동아리가 있잖아요. 영상 네네. 동아리. 그 활동을 하면서 그게 올해는 노인 일자리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일자리가 된 케이스고 또 KTV 네. 방송국은 거기서 시니어 기자 모집한다기에 한번 제 작품을 보내봤고 또 면접을 봐서 일하게 됐습니다. 이야, 결국 이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실제로 동영상 제작 이런 것들은 언제부터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네, 네. 한 14년 전 저희 아이 저는 52살쯤 됐는데 저희 아이가 대학교 1학년 때 뭐 영화 찍겠다고 캠코더를 사달래요. 예. 그래서 말로만 듣던 캠코더인데 네. 이제 사주고 얼마 안 있어서 곧 군에 입대했어요. 너무 억울하고 아깝잖아요. 그렇죠. 놀기만 있기에는 그래서 비쌌을 제가 텐데요. 이제 만졌는데 네. 그 동영상은 이제 촬영하면은 편집 없이는 쓸모가 없어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엉겁결에 편집까지 하게 됐고 이야. 정말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러면 좀 그렇게 영상이나 사진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네, 여고 시절에 네. 사진 기자가 되고 싶었어요. 뭐 예술에 막연한 동경이 있었고요. 마침 학교에 사진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촬영하고 암실 작업을 했는데 네네. 그 깜깜한 암실에서 이렇게 현상역에 이렇게 까만 흑백 영상이 드러나는 게 너무 황홀했습니다. 이야, 그거 멋있죠.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예. 네. 그 동영상 이렇게 그냥 찍는 분들은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많이 있는데 그런 건 잘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편집은 전문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찾아가서 배우신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저는 네. 책으로 혼자 했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따라 하면서요, 제가 촬영한 걸 바로 갖다 넣어가지고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 작품을 처음부터 시작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도 있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워낙 컴퓨터 용어도 모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서 컴퓨터 저자에게 전화를 했어요. 저자에게 직접 네. 전화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친절하게 알려주셨고요. 네. 또 그래도 이제 아무튼 너무 무식하니까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인쇄 오자도 발견했어요. 네. 그뿐 아니라 네. 이제
책을 만들다 보면은 조금 잘못된 부면이 있잖아요. 그렇겠죠. 설명이 잘못된 부면. 예. 그런 것도 발견하게 돼서 그 저 선생님이 예. 다음 판에는 같이 이제 하시자고. 정정할 수 있겠다. 아. 아주 저를 특별하게 아셔가지고요. 네. 아주 좀 이렇게 그렇게 해서 관계까지, 사귀게도 됐습니다. 네, 돈독하게 또 만들기도 네. 되고요. 아주 책을 얼마나 파셨으면 그 정도가 됐을까 싶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그렇게 혼자 배우는 건 좀 사실 좀 어렵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누군가 좀 직접 찾아가서 배워봐야겠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은 없으셨어요? 이제 좀 익숙해지니까 네. 제 요구가 더 많아진 거죠. 이것도 알면 좋겠다. 이것도 필요한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던 판에 이제 문해진흥원에서 네. 위탁했던 미디액트라고요. 네. 거기에서 단기 강좌들이 쭉 있었어요. 그래서 영상 이론, 뭐 사운드라든가 네. 다큐 이론 같은 거요. 또 이런 DVD 만드는 네. 이런 오소링 하는 법 이런 걸 가서 배웠습니다. 근데 네. 거기에요 다 20, 30대 학생들이고 젊은 사람들이. 예, 그 네. 곁들여서 일하는 분들이에요. 네. 항상 저는 제일 나이 많은 수강생. 그러다 보니까 예. 다른 반에서 극영화 반에서요. 저보고 좀 출연해달라고 해서 연기도 해봤어요. 아, 그러셨군요. 근데 사실 이제 영상 제작 얘기를 좀 다시 해보면 좀 힘든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게 일주일에 어느 정도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영상 제작을 하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영상팀 있잖아요. 네네. 해피미디어라는 영상팀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네. 또 편집은 집에서 혼자 해요. 그리고 KTV 일도 그 방송국 일도 저랑 같이 하는 리포터가 이제 기획 원고를 올리면은 이제 데스크에서 이제 허락이 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일정 잡아서 이제 촬영하고 편집해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둘이 한 세트가 돼가지고 같이 기획부터 네. 뭐 글쓰기까지 같이 이렇게 같이 관여해요. 예. 그러면 일종의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개인적인 관심사가 또 원래 있었잖아요. 예, 여기 한번 그래서 이제 그 프로젝트를 통한 어떤 작품들을 가져오신 것 같아요. 한번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하나씩 만나볼까요? 이거 뭐 유방암 투병기도 있고요. 이거는 어떤 작품이죠? 우리 시어머니 작고하신다. 그런 얘기군요. 이거 네. 영어인데요? 네. 저희 남편이 네. 미국에 가서 한번 혼자 골프를 쳤는데 네네. 제가 타이거 우드랑 같이 친 것처럼 편집해봤습니다. 굉장히 남편분이 진짜 감사하셨겠네요. 네. 뭐 여행도 있고 네. 뭐 정말 주변 분들의 얘기가 하나 가득 쫙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작품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아까 제가 보면 이게 나의 유방암 투병기 이거는 어떻게 본인의 얘기이신가요? 네. 제가 2005년도에 예. 유방암 그 진단을 받았어요. 뭐 누구나 그렇잖아요. 내가 왜 죽나 보다. 남편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영상도 한참 재밌어 가는데 하는 생각도 이제 들었는데 그러다가 언뜻 내 유방암 투병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언뜻 스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유방암 수술을 하러 가는 게 네. 제가 아니라 어떻게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작은 디카를 하나 가지고 네. 입원했고 이제 수술하고 퇴원할 때까지 찍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4년 후에 네. 이렇게 72분짜리 영상을 이제 만들고 보니까 네. 이젠 죽어도 되겠구나 아이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좀 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앞으로라도. 네. 뭐 이제 여러 가지 작품 중에 이거 말고도 또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 뭐 그런 거 있으세요? 네, 어떤 거죠? 저희 친정 어머니 이야기인데 예. 제가 64살이었고 저희 어머니는 88살. 그래서 여동생 집에 이제 계속 기거하고 계셨는데요. 네. 이제 제가 큰 딸이에요. 그래서 아주 모셔왔어요. 아주 건강하셨고 명랑하시고 총명하셨거든요. 네. 근데 저희 집에 오시자마자 네. 달라지시는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요. 네. 네. 뭐 저에게 정을 안 주는 것은 물론이고 자꾸 뭐
아들네 집에 가겠다, 옛 동생 집으로 가겠다 하고 네. 심지어는 책도 못 읽으셔요. 그 석 달 동안, 처음 석 달 동안을 제가 이제 기록한 게 혼돈, 방황, 몸살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제가 만들었는데요. 예. 알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 치매가 상당히 진행 중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은 제가 모르고 만든 작품이었기 때문에 네. 그걸 다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어떤 카타르시스적인 거, 저 그걸 처음으로 느껴본 작품이에요. 생각이 멋지가 예, 않지. 왜냐하면 어머니나 저나 같이 혼돈을 느꼈고 몸살하고 방황했거든요. 자, 지금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요. 이 나의 유방암 투병기도 그렇고 또 이 혼돈, 방황, 몸살 뭐 이런 작품도 보면 이렇게 좀 본인의 주변들의 얘기들을 좀 많이 활용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뭐 찍어둔 자료들을 쓰신다든가. 네. 그렇게 시작을 하시나 봐요, 보통? 그렇죠. 저는 예. 전문가가 아니니까 예. 그냥 뭐 우연히 찍게 된 걸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도요. 네네. 저희 시어머니께서 이제 12월 7일 날 돌아가셨는데 아, 그동안 찍어놓은 작품 영상을 가지고 예. 편집을 했어요. 네. 이제 미국에 있는 가족도 이제 돌아가기 전에 얼른 전해주려고 기념도 되고 위로도 될 겸 해서 네. 이제 어머니 인품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작품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아. 그래서 만들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새삼 존경스러웠고 또 어떤 상실감이라든가 아무튼 또 살아계신 느낌도 들었고요. 저희 남편이 눈물을 흘리면서요. 네. 당신 작품으로도 성공했다. 나를 울렸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뭐 당신께서도 아마 그 예쁜 마음 가지고 편안한 곳으로 가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고맙습니다. 이 정말 삶의 기록들이 쫙 되는 것 같아요. 뭐 주변 분들이라든가 가족분들 좋아하시죠? 네. 뭐 남편은 무조건 칭찬하고요. 네. 저희 큰아들이 광고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봐달라 이제 네. 이렇게 부탁을 하면 좀 억지로 봐줬거든요. 예. 근데 2002년에 제가 분꽃이라는 5분짜리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보여줬어요. 네. 그랬더니 엄마 다시 보자 그래요. 어. 저는 깜짝 놀라고 어떤 뭐 긴장감 같은 것까지요. 예. 아무튼 그때부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변 분들의 응원이 필요하다니까요, 이 부분이. 네. 아무래도 일하면서 많이 힘 좀 얻으시죠? 네, 맞아요.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 지금 그럼 이제 현재도 촬영해 놓은 어떤 자료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테이프 개수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뭐 촬영해 놓은 테이프야 뭐 네. 몇백 개 되고요. 제가 이제 마스터로 이제 다 이제 편집해 놓고 네. 6mm 테이프에 이렇게 다시 해 놓은 게 한 54, 54개 정도 되고요. 예. 또 이렇게 외장 하드에 네. 300기가짜리에 좀 가득 차 있어요. 이야. 뭐 이중으로도 된 것도 많죠. 이야, 뭐 무궁무진하네요. 계속 밤이 모자랄 것 같은데 실제로 저도 이제 방송 일을 하다 보면 주변에 이제 이렇게 편집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뭐 밤을 새서도 막 일하고 그러는데 밤 새고 막 그렇게 일하시진 않으세요 혹시? 아니요. 네. 저는 새벽파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 일찍부터 낮에 계속 밤늦게까지는 일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저녁 먹고 시작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주로 아침형 인간으로 네. 그렇게 또 일을 하시는군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옆에서 영상 제작하면서 그래도 좀 뭔가 힘든 점이라든가 이런 점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좀 가장 네. 힘드세요? 예. 처음에는요, 컴퓨터 시스템이 네. 뭐 그 당시 뭐 DB 랩터라는 뭐 그런 편집 카드도 썼지만 네. 동영상 하기에 너무 빈약했어요. 그래서 자꾸 다운돼서 힘들었고요. 네. 지금은 이제 실력이 없어서요. 그때 이제 장비를 탓했다면 이제 네. 나의 능력이 조금 더. 네, 그래서 눈높이는 좀 높아졌다면은 네. 뭐 실력은 그대로 뭐 재능도 없고요. 아이고. 네, 그러는데 네. 뭐 화가들이 그러잖아요. 뭐 하얀 캔버스가 겁난다 하듯이 저 역시 처음 시작할 때 네. 그 편집 거기 딱 들어가가지고 첫 화면이 겁나고 네. 제일 끝까지 저를 물고 늘어지는 건 사운드예요. 사운드가 제일 어려워요. 그렇군요. 네. 그 부분이 좀. 그런데 이제
또 그렇게 하시다 보면 그래도 또 상대적으로 보람 느끼고 뭐 즐거울 때도 있고 막 그러실 때는 언제 아우, 그건 있으세요? 말할 것도 없죠. 이제 제일 큰 보람은 예. 제가 이제 제 작품을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이건 괜찮네 싶기도 네. 하고 네네. 이건 좀 이러이러한 면이 뭐 좀 그렇다. 이제 그런 안목이 좀 생겼고요. 그렇고요. 또 하나 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됐는데 어떤 거죠? 네. 한 번은 KTV에서 네. 그 구청장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뉴스 만들다가요. 네. 그때 그 구청장께서 그 당시 지난 5월이거든요. 네네. 사회 각계 각층의 그 뭐 리빙북이라고 살아있는 책으로서 초대해서 주민과 만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예. 근데 저를 초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자격도 없죠. 예. 그래서 무척 망설였는데 네네. 막상 하고 나니까 새롭고 참 재미있었습니다. 더 도전하게 되실 겁니다, 아마. 네. 예. 굉장히 보람된 기억을 많이 갖고 계시네요. 네. 네. 자, 이렇게 좀 영상 편집에 대해서, 나도 한번 해볼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영상 그 자체, 날 것으로는 좀 쓸 수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편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그분들의 궁금증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풀어볼게요. 제일 먼저 첫 질문이요. 카메라에 있는 동영상 촬영 기능으로 몇 번 좀 찍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여러 개를 모아서 영상을 만들고 싶은데 일단 영상 제작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오셨어요. 뭐 이제 우리 주변에 네. 친구들 보니까 책으로 제가 경험한 걸 이야기하면은 좀 어렵게 여겨요. 아무래도요. 네, 근데 네. 알고 보니까 주변 컴퓨터 학원에서 영상 강좌가 있어요. 네. 그 컴퓨터 편집 강좌. 어. 그리고 인터넷 강좌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노인들을 위해서는요. 복지관에서 눈높이 노인에 맞춰가지고 네. 그 동영상 편집 강좌를 무료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우면은 예. 그걸 기초로 해서 이제 자기 작품을 자꾸 만들다 보면은 재미도 있고 발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것에 흥미가 있다면 이제 문을 두드리고 이제 시작을 해보는 건데요. 네. 사실 이 복지관은요 개인 편차가 심해요. 방송국 출신도 계시고요. 네네. 또 홍보팀에서 일하던 분들도 많아요. 전문가분들. 네. 그래서 같이 이제 나눠서 하다 보면은 네. 이제 서로 돕고 가르쳐주고 배우고 하면서 이제 영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렇죠. 네. 뭐 너무 큰 욕심 부리지 않는다면 네. 정말 말 그대로입니다. 다음 궁금증 바로 좀 풀어볼게요. 동영상을 배우고 싶은데 어떤 장비들이 있어야 될까요? 뭐 장비하면 일단 돈 걱정이 많이 되시나 봐요. 돈이 많이 들까 봐 걱정인데 최소한의 장비들로만 먼저 좀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네. 네. 뭐 카메라가 제일 먼저겠죠. 아무래도요. 카메라는 요즘 뭐 디카, 네. 또 휴대폰 얼마나 질 좋은 사진을 찍어주잖아요. 동영상도요. 요즘엔 굉장히 좋아졌죠. 진짜. 네. 그래서 그걸로 일단 이제 촬영하고요. 네. 또 컴퓨터도 웬만한 시스템이라면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제 문제겠죠. 네. 근데 그것도 그 무비 메이커 같은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걸로 처음 시작하면 아마 돈이 하나도 안 들을 수도 있겠어요. 이야, 그 정도 최소한의 정말 것들로만 할 수도 있겠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지금 이제 경력이 14년 차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지금 선생님께서 갖고 계신 장비들은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갑자기. 저도 뭐 그래요. 일단은 HD 편집을 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인데 좀 부족하고요. 네. 또 듀얼 모니터, 뭐 스캐너, 네. 프린터, 네. 그리고 XLR 마이크가 달린 캠코더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삼각다리가 있고요. 그리고 편집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네. 이제 그것을 도와주는 뭐 포토샵이나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것이 있고요. 네. 또 DVD를 이렇게 구울 수 있는 그런 앙코르 DVD라든가 네. 또 뭐 사운드 포지 같은 그런 편집
카드, 뭐 그런 프로그램 네.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고 있어요. 굉장히 뭐 제가 듣기엔 전문가인데요. 전혀 뭐 아니요. 네, 역시 14년의 경력은 네. 다음 궁금증을 또 만나볼게요. 중년의 전업주부입니다. 아이들이 커서 일을 찾고 있는데요. 영상 제작에 관심이 많아서 배워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혹시 영상 제작 기술을 익혀두면 나중에 일자리 얻는 데도 좀 도움이 될까 싶은데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제 경우는 네. 이제 남편이 은퇴하니까요. 네네. 영상으로 용돈이라도 벌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근데 좀 막막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KTV에서 시니어 기자를 모집한다 해서 이제 제가 원서를 냈거든요. 네. 그렇지만 지금은요, 고령화 시대고 또 복지국가를 지향하니까 네. 이렇게 준비만 되어 있다면 기회가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군요. 네. 뭐 주변에서 직접 좀 나도 좀 배워보고 싶다 뭐 이렇게 나가오신 분들은 없었어요? 많죠. 근데 좀 네. 이게 발전이 더디잖아요. 아무래도요. 그래서 중단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네. 그래도 의외로요. 아주 막 꿍꿍 앓으면서 쩔쩔매면서도 계속 가지고 있어요. 네. 저는 그 점이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 영상 처음 시작하면서 예. 찬란한 고통이라는 말을 썼어요. 지금도 네. 여전히 그래요. 이야, 찬란한 고통. 예.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궁금증 만나볼게요. 요즘 남편이 편집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다 하면 밤새는 줄을 모른다고 하네요. 그냥 둬도 될까요? 뭐 영상 제작에 대한 어떤 장단점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단점이라면 잘못하면 시력이 나빠지겠죠. 아무래도 네. 컴퓨터 좀 자주. 네. 그리고 또 1시간이 금방 가요. 편집하다 보면요. 그래서 잘못하면 운동 부족이 돼요. 그 점은 이제 좋은 습관으로 이제 극복이 가능하고요. 네네. 장점은 너무 많죠. 장점은 우선 이제 영화를 만드는 어떤 설렘이라든가 네. 그게 있고요. 또 제 경우는 우리 손자녀들 육아 영상을 쭉 만들어줘요. 태어날 때부터요. 네.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인기 있는 시어머니가 되죠. 그렇겠네요. 며느리 결혼할 때부터 쭉 찍어주니까요. 이야, 뭐 네, 정말 사랑받는 네. 시어머니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제 영상을 또 일기로 만들어요. 네. 제가 또 주인공이 되죠. 오. 이야. 또 아무래도 동영상은 일반화가 덜 됐으니까 네네. 좀 차별화된 취미 정도 된다고 할까요? 장점은 너무 많아요. 그러네요. 지금 뭐 네. 셀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자, 이렇게 동영상 제작을 좀 나서고 싶으신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좀 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세요? 마음가짐. 네. 네. 이 동영상은 1초에 30프레임. 네. 그러니까 1초에 30개의 사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섬세한 작업이죠. 그렇죠. 그래서 좀 끈덕짐이 필요한데 또 이건 스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전체 흐름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이제 그 점이 중요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독서를 많이 해서 좀 책에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요. 네. 또 작업 그때그때마다 기록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게끔 보는 어떤 안목도 필요하고, 네. 그런 점들이 좀 필요하다는 걸 네.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네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영상 제작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분들에게 좀 한마디 좀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얘기 해주시고 싶으세요? 뭐 너무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네. 이제 자기 영상을 만들면은 아무리 작품의 질이 남보긴 안 좋아도 자기는 재미있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만 한다면은 네. 이제 언젠가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의 계획은 또 궁금한데요, 앞으로? 저는 이제 건강이 허락된다면 멋진 할머니 영상 작가가 되고 싶어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시력이 많이 안 좋아졌는데 네. 시력이 정말 나빠진다면은 그동안 촬영해 놓은 테이프가 한 4, 500개 되는데 네. 그걸 가지고
제가 30초나 1분짜리 네. 짧은 영상시를 만들 계획이에요. 야. 일본의 그 하이쿠라는 한 줄짜리 시가 있잖아요. 네. 저도 제 정서나 제가 살아온 그런 걸 한 줄짜리 시로 써가지고 네. 그 영상에 넣어서 영상시를 이제 만드는데 그래서 이름도 제가 하이쿠 영상 그렇게 이름도 지었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쭐게요. 인생 후반전을 앞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의 후배가 될 텐데요. 이분들에게 좀 어떤 인생에 힘이 될 수 있는 얘기 한마디 해주시죠. 내가 다시 산다면 꼭 해보고 싶다 하는 것들이 다 있거든요. 네. 그것을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정말 인생은 60부터 새로운 황금기. 전 그걸 확신하는데요. 네, 뭐 지금도 또 뭔가를 찾아서 또 도전하실 것만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삶의 기록들이 하나하나 모이면 소중한 아주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 살면서 이런 작품 하나 남겨보시면 어떨까요? 또 그를 통해서 아주 삶의 의미를 다시 돌이켜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밌는 후반전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